이번 시간에는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서요, 우리 부모님들이 도대체 아이 마음을 알 수가 없어. 내 아이는 뭘 원하는지,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 문제 행동이나 뭐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우리 어머님들께서 어떻게 대처하셔야 되는지 잘 몰라서요.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녀의 목적 찾기, 그래서 아이 목적이 1번은 접촉, 2번은 힘, 3번은 보호, 4번은 물러서기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기능들을 발휘했을 때 긍정적으로 발휘가 될 수도 있고요. 부정적으로 발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행동을 보고 우리 부모님들이 지도를 하면 아이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제 좀 궁금하실 거예요. 실제 예를 들어서 교실에서요, 선생님이 조용히 수업을 하고 계신데 갑자기 엉뚱한 질문을 하거나 엉뚱한 질문을 했을 때 창의적이거나 새로운 질문이어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너무 도움받았다 하면 괜찮지만, 엉뚱한 질문으로 인해서 수업 분위기가 깨져버리거나 아이들이 주의력을 흐트러 놓는다면 그거는 그 아이는 부당한 관심 끌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생을 끝없이 괴롭히거나, 그 다음에 엄마가 어떤 얘기를 할 때 한 번만에 듣지 않고요, 끝없이 물어보거나, 또 뭐가 있을까요? 어디서나 시선을 집중하고 싶어하고 관심을 끌고 싶어하고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그걸 저희들이 부당한 관심 끌기라고 합니다. 부당한 관심 끌기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공부를 하기 싫은데 엄마가 억지로 시킨다면 공부할 때마다 배가 아프거나 머리가 아파요. 그 신체화 스트레스도 부당한 관심 끌기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엄마가 굉장히 도덕적이고요. 너무나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예의를 지키라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인사를 잘하지 않거나 남의 것을 가지고 오거나 거짓말을 잘하는 아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부모님께서 한 곳에 집중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청결을 신경을 쓰시고요. 매번 아이에게 실제로 강요를 하는 그런 부모님이 계신다면 그런 아이는 양치를 잘 하지 않거나 샤워를 잘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 것들이 접촉이거든요. 왜냐하면 접촉이란 것은 어느 집단에 소속되는 기본적인 욕구를 얘기해요. 내가 한 번만에 잘하면 우리 부모님들께서 잘 안 들어주셔. 내가 두 번, 세 번 얘기할 때까지 하지 않으면 엄마가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큰 소리로 얘기하고 나를 혼내고 꾸짖기도 해. 이런 걸 알아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혼내고 꾸짖음을 당하는 것보다 자기가 갖고 있는 기능을 잘하는 게 좋잖아요. 그럼 한 번만에 잘하면 우리 부모님께서 두 번 얘기 안 하시죠. 잘하고 있으니까 마음속으로 어떠세요? 잘하고 있다. 내가 잘 기다려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 마음을 잘 읽을 줄 모르기 때문에 왜 나에게 반응이 없을까? 왜 나에게 관심이 없을까? 해서요, 끊임없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중심이 돼야 되고요. 집단이나 학교에서도 부당한 관심 끌기나 말썽을 부려갖고 관심이 중심이 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성가시게 만드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부모님이 혼내시거나 윽박지르시거나 설교를 하시거나 꾸짖으면 그 행동은 금방 중단합니다. 그런데 1시간, 하루, 아니면 다음 몇 분 뒤에 또다시 그런 행동을 해서 부모님을 속상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지요. 그것도 우리가 부당한 관심 끌기, 목적은 접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이걸 안 하게 하고 싶다. 끊임없이 엄마가한테 피곤하게 하거나 엄마를 따라다니거나 했던 말을 또 하거나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적절하게 아이를 물러서게 하셔야 되는데 그걸 못 하시니까 계속 그 행동을 혼내시고 윽박지르시고 악순환이 반복되세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힘이 생기고 엄마가 아이를 공격하게 되고 이렇게 문제 행동이 점점 증가합니다. 그랬을 때 그렇게 부당한 관심 끌기를 하지 말고요. 긍정적인 행동을 하는 아이도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의 긍정적인 접근 방식은 협동을 하거나 엄마를 도와주거나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접촉을 원하는 가정 소속의 기본의 욕구를 원하는 아이가 문제 행동을 했을 때 일차적인 방법으로 치료하는 방법은 적절하게 물러서시면서 무시하는 거예요. 아이가 문제 행동을 했을 때는 약간의 자극을 주죠. 아까 전찬씨에 배우셨죠? 아동의 가치를 인정하기, 그릇된 행동, 아이 자체를 나무라지 않는 거. 그래서 너는 참 예의 바른 아이인데 그런 아까 예의 바르지 못한 행동을 너답지 않구나 정도 물러서시고요. 좋은 행동을 했을 때는 부모님께서
극적으로 칭찬을 하셔야 됩니다. 멋지구나. 너무 잘했어. 그랬구나.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럼 아이가 칭찬을 한 것도 부모님에게 혼난 것도 모두 다 접촉의 욕구가 만족된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좋은 일을 했을 때 칭찬해서 엄마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는 욕구를 100으로 봤을 때 우리는 나쁜 행동을 하거나 거짓말을 했거나 부모님을 마음 상하게 해서 꾸지람을 듣거나 혼나거나 벌을 쓰거나 훈계를 당했을 때 욕구를 100으로 봤을 때 그거는 아이한테 200, 300의 효과가 있는 거죠. 부모님 칭찬할 때는 살포시 안아주거나 예쁜 미소를 띠시거나 어깨 두드려 주시잖아요. 근데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하세요? 막 혼내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하겠어 이렇게 하시면서. 그러면 아이의 엄마의 표정을 보고 앞에 칭찬했던 효과의 100을 곱하기 한 두세너 번 더 주는 거죠. 그러면 아이는 나는 엄마 아빠가 두서너 배 더 나를 사랑해. 그런데 좋은 행동을 했을 때보다 문제 행동을 했을 때 우리 부모님이 더 적극적인 자세로 나에게 관심을 표명해 왔어. 그거거든요, 문제는. 그래서 엄마가 아이에게 문제 행동을 소구하고 싶으시면 긍정적인 칭찬을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 어떨 때 하냐면 아이가 일상적인 태도에서 편안하게 자기를 잘하고 별로 자극을 주지 않아도 편안함이 유지될 때 엄마 아빠가 극적으로 멋진 아이라고 칭찬해 주시고요. 문제 행동을 했을 때는 한 걸음 물러서셔야 돼요. 한 걸음 물러서셔서 그런 행동이 소거되도록 적절하게 모른 척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이런 행동을 조절하려면 행동은 많이 하고요. 말은 적게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아이를 따라다니면서 잔소리하거나 또다시 설교를 하거나 훈계하거나 설명하거나 지시하면 우리 아이는 그런 것도 잘 이뤄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 목적이 접촉이었다면 안아주시고 소속의 욕구를 느끼도록 편안하게 칭찬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를 잘 도와주고 협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 접촉의 욕구가 만족되지 않았을 때 아이는 계속 문제 행동을 하죠. 그럼 그 문제 행동을 했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너는 도대체 말로 통하지 않는 아이구나. 내가 너에게 행동을 보여줘야 되겠구나. 네가 이런 행동을 하면 엄마도 굉장히 힘이 세거든. 이 센 힘을 너에게 보여주겠어. 이렇게 해서요. 혼내거나 같이 소리를 지르고 싸우시거나 이렇게 행동을 하세요. 그러면 아이가 어렸을 때는 조금씩 물러서기도 하고 주눅이 들고 귀가 꺾이면서 엄마 말을 잘 듣기도 하지만 10대가 되어서는 엄마 말을 듣지 않죠.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을 따라다니면서 하죠. 그래서 그랬던 행동들을 계속 증가시키고요. 혹은 싸우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잠깐 수그러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잠깐 그 문제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님께서는 와 이제 문제 행동이 제거가 되었어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요. 다음 과정을 위해서 힘을 기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대들한테 반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돌보지 않고 함부로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 말씀하시는데 듣기보다는 화를 먼저 내거나 자기 자신을 표현을 하는 거 있죠.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힘이 긍정적으로 잘 발휘된 아이는 스스로 뭔가 하고자 하는 독립심을 길러주고요. 능력을 발휘해서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줘요. 근데 부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고 부정적으로 접근하는 아이는 반항을 합니다. 그러면 내 아이는 반항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부모님들께서는 반항을 어떻게 이렇게 조절을 하시냐면 내가 아이보다 힘이 더 세져가지고 아이를 눌러야 되겠구나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요. 아이가 힘을 행사하도록 반항을 하도록 내가 많이 아이를 통제하고 누르고 무시하고 아이 말을 들어주지 않았구나 라고 느끼셔야 돼요. 그럼 아이가 반항하는 아이한테는 지금부터 부모님들께서 한 발 물러서시고요. 무시하면 안 되고요. 아이 생각을 들어주시죠. 그러니까 그냥 들어주시면 안 되고 경청하고 공감하고 반응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이 얘기를 명료화시켜서 마음을 읽어주셔야 되는 거 있죠. 그걸 하시면 아이가 내가 접촉 욕구가 만족이 되고 소속의 욕구가 만족이 되었고 부모님이 힘을 행사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힘이 있다고 찾아주고 그 힘을 부정적인 면이 아닌 긍정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만드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힘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이가 소리를 지르고 문을 꽝 닫고 나갔으면 엄마가 저 버릇을 어떻게 고치지? 이게 아니고요. 저 아이가 힘이 세졌어. 그러면 존중을 못 받았다는 얘기인가? 자기가 감정 상한 것들을 행동을 하기 전에 말로 표현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호라는 자녀의 목적이 있어요. 이거는 아이가 보호받고 싶으면 되게 여리고 착하고 엄마가 다 해주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보호를 잘 받아서 긍정적으로 양육이 되었을 때는 자기 주장을 잘하고요. 정의를 증진시키고 속상하거나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 상대를 용서해주는 마음을 빨리 만들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부정적이 되었을 때 이제 복수를 한다 그러죠. 우리가 안갚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우리 아이가 엄마들에게 어떤 복수를 할까요? 청소년이 되었을 때 뭐 집을 나가거나 자기 자신에게 자해 행동을 하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부모 마음을 최대한 아프게 자극을 주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은 엄마가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예의가 바르지 않거나 양심적이지 않은 걸 얘기하거든요. 그런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릇된 행동을 해서요. 부모의 마음을 계속 상하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는 거. 그러면 부모의 마음만 아플까요? 실은 아이들도 망가지거든요. 자기 위치에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면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발휘를 못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니까 이 사회에 있어서 뒤떨어지게 되는 거죠. 앞서가지는 못할 망정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데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보호받고 싶을 때 그리고 아이가 적절하게 사랑을 표현하고 주고받고 싶을 때 따뜻한 마음으로 칭찬과 선택권을 가지고 스킨십을 하시면 이런 일이 없지만 그 시기를 놓치셨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굉장히 자기를 이렇게 밑으로 떨어뜨리는 행동을 할 때 우리 부모님이 저거는 사춘기인가 보다. 저거는 저 성세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게 안 갖춰져 있어. 그래서 참 큰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아, 우리 아이가 나에게 우리 부모로부터 적절하게 보호를 못 받았구나. 적절하게 보호를 못 받았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안아줘야 될까. 그리고 아이가 나이에 맞지 않는 행동과 어떤 언행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을 때 훈계하고 꾸지람고 나무라기보다 아이를 안아주고요. 그리고 네가 굉장히 소중하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네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넌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면 안 된다. 네가 소중하고 필요한 만큼 다른 사람도 꼭 필요하다고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호받고 싶은 아이가 문제 행동을 했을 때 부모님들의 행동에 결과만을 가지고 아이를 혼냅니다. 넌 이런 행동밖에 못하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가르치지는 않았다. 나는 이렇게 행동하지 않는데 너는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느냐라고 나무라세요. 너무 안타깝게도 그 나무랄 게 아니고요.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깊은 생각을 긍정적으로 표현하지 못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사랑받지 못했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망가지면 우리 부모님들도 굉장히 아플 거야. 그리고 이제 아픈 것도 계속 상처를 서로 건드려서 마음 아픈 일이 많이 생기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는 보호받고 싶은 거니까 아이가 소중하고 굉장히 훌륭한 점을 잃어버리지 말고요. 살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네가 얼만큼 소중한가를 느끼게 하면 계속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자기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자해 행동을 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상담 사례는 많아요. 내가 아프다고 하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경우 있죠. 그리고 내가 머리카락을 계속 뽑았더니 우리 부모님이 병원에 데리고 가고 어디가 아픈지 확 신경을 쓰는 거야. 이런 거 내가 느끼는 경우 있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내가 비만하다고 병원에서 비만 관리 하라고 그랬어. 근데 내가 먹었더니 나한테 막 관심을 가져주고 막 혼내기도 하고 그래. 그러면 우리 또 내가 비만을 해서 아프니까 우리 엄마가 먹을 것을 막 신경 써줘. 그럼 아이가 어떻게 해요? 더 많이 먹어요? 안 먹는 게 아니고. 조금 먹는 아이는 자기를 주장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고 아프게 한 것을 그 다음에 정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내가 보호를 받고 싶은데 적절하게 보호를 받지 못한 아이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더 많이 하거든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행동 수정을 하기 전에 아이 마음을 한번 읽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번째로 자녀 목적 찾기에서 네 번째는 물러서기입니다. 물러서기 그러면 아이가 뭔가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아이가 너무 뭔가를 하고 싶지 않았을 때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님들께서 너무 많은 것을 영향을 주고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너는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그러니까 과잉보호형도 여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 완전주의 부모형 있죠? 과잉 기대형. 그 부모님들이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아이가 뭔가 하기도 전에, 액션을 취하기 전에, 생각도 하기 전에 우리 부모님들께서 뭔가를 만들어주세요.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서 자기를 표현하게 하고, 그 다음 자기가 만들어진 것들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도움을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다 하도록 틀에 넣어서 딱 만들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나 저학년 때는 말을 잘 듣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 나가지만,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는 그런 게 이제 너무너무 싫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원하는 것들은 나는 어차피 못할 거니까 그만두겠어 라고 회피합니다. 그래서 회피를 할 때 적절하게 회피를 해야 되는데 과도하게 회피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수동적으로 돼요. 시키지 않는 일을 하지 않고, 그리고 스스로 움직이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거나 개발하거나 연구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고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만 하겠어 라고 하고 물러서고 무기력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양육을 하면서 제일 힘들고 겁나고 하는 것들이 무기력이거든요. 반항을 하면 안아주고 끌어안아줘서 네가 마음이 상했구나 하고 달래주거나 이렇게 보호를 해서 상한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주면 되는데, 물러서게 해서 아이가 무기력해진다면 엄마가 안아줘서 아니면 문제를 해결해줘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매사에 아이가 의욕이 없는 걸 얘기해요. 이거 진짜 아이를 양육해보면 이것만큼 겁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가 조금 스스로 움직이게 하려면 한 발 물러서셔야 돼요. 조금 안타깝고 좀 답답한 면이 있어도 아이가 진행해 나가는 거 잘 보고요. 움직일 거야, 잘할 거야 하고 기다려주는 거 있죠. 그래서 엄마들이 이제 제가 이거를 예를 들 때 제일 쉬운 예가, 설거지를 끝내고 아이를 부르잖아요. 그 다음에 아이가 저녁을 먹고 간식을 먹고 놀다 들어왔어요. 그럼 아이를 부르잖아요. 그럼 아이가 대답을 하지 않아요. 왜 대답을 하지 않을까요? 아이는 엄마 아빠가 왜 부르는지 알거든요. 설거지를 끝내고 부를 때는 심부름 시키려고. 근데 심부름도 내가 제일 하기 싫은 음식물을 분리하라거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심부름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 그거 내가 하긴 하겠는데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좀 이따 할게요 라고 하는 건 적절하게 회피고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건데,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분명히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완전하게 회피하는 거죠.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사를 끝내고,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공부를 끝내고 놀다 들어와서, 아니면 다 씻고 나서 이제 공부할 시간이에요. 그럼 아이가 가만히 있어도 이제 내가 뭘 할까 생각해보고 계획을 세우고 이런 시간을 두셔야 되는데, 그 시간을 안 두시죠? 바로 불러 세우시죠? 그럼 아이가 엄마한테 대답하기 전에 뭐라고 해요? 알았어, 알았다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어머니가 좀 물러서시고 싶은 엄마는 미안하구나 라고 하지만, 적극적인 엄마는 어떻게 하세요? 성격이 외향적이고 아이한테 답을 듣고 싶은 엄마는 뭘 알았는데, 뭘 알았다는 말이야, 엄마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너는 알고 있니? 라고 대꾸를 하시면서 같이 언성을 높이세요. 두 분 다 실패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조금 더 자기 생각을 하고, 내가 오늘 뭘 할까? 무슨 생각을 가질까? 현재 내가 뭘 하면 가장 적절하게 잘 움직일 수 있을까? 생각하도록 물러서기를 해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아이가 물러설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적절하게 잘 기다려주셔야 아이가 자기만의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생각도 정리하고요. 정리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에너지도 모으기는 중이에요. 근데 에너지 모으기도 전에 우리 부모님이 마음이 급하셔서 먼저 이름을 불러대거나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면 이제 아이랑 적절하게 대화는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자녀 목적 찾기에서 이렇게 보면, 접촉을 통해서 아이가 소속 욕구를 느끼고 싶을 때, 그죠? 부모님이 적절하게 소속 욕구를 잘 충족시켜 주셨는지 보셔야 돼요. 그러면 접촉의 욕구가 충족이 잘 되지 않았다면 부당한 관심 끌기를 많이 하겠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많이 하거나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해놓고도 관심만 끌면 돼, 이거 있죠. 그래서 웃기는 행동을 하거나 즐겁게 재밌게 자기 표현을 하는 것까지는 참 좋은데, 하지 말아야 될 장소에서, 그다음 그런 분위기가 아닌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그런 엉뚱한 행동을 하거나 시선 끄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 힘, 이거는 적절하게 잘 발휘한다면
진짜 멋진 일을 할 수 있는 아이가 될 거지만 적절하게 발휘하지 않고요. 과도하게 힘을 발휘했어요. 그래서 반항의 형태로 나타난다면 이 아이는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엄마가 통제를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우선 존중해 주셔야 되고요. 그 힘은 자기 자신을 조절하는 데도 써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만들었다면 더 멋진 거니까 그것도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이가 보호받고 싶고 이렇게 편안함이 있고 싶을 때 엄마가 그걸 무시하고요. 그래서 엄마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였다면 아이도 엄마에게 마음을 상하게 하려고 이렇게 많이 복수라 그러죠. 안갚음을 해요. 그랬을 때 우리 부모가 아이에게 미안하다 얘기하셔야 돼요. 미안하다. 내가 네 마음을 잘 읽어주지 않아서 너에게 상처를 참 많이 줬구나. 그래서 너는 이렇게 엄마에게 상처를 다시 돌려주는구나 라고 해서 현실을 직면하고 그다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부모님께서 먼저 해결책의 어떤 열쇠를 가지고 계시니까 아이 마음을 잘 이루하셔야 되겠죠. 다음 네 번째는 물러서기였죠. 아이가 적절하게 자기 시간을 가지고 잘 조절할 수 있도록 물러서게 하셔야 되지. 부모님이 너무 적극적으로 아이를 케어하려고 그러고 관리하려고 그러면 아이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무기력해져서.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아이를 양육하고 대화함에 있어서 그 다음에 행동을 지켜봄에 있어서 접촉, 힘, 보호, 물러서기가 부정적인 접근 방식이 아닌 긍정적인 접근 방식으로 잘 표현될 수 있도록 만드시려면 아이를 존중해 주시고요. 존중하는 마음과 함께 사랑한다고 표현을 자주자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칭찬과 선택권을 가지고요. 아이에게 적절하게 조율을 하신다면은 행복한 아이와 관계를 만들 수 있고 아이 목적을 어머니께서 금방 알아버려서요. 아이랑 힘겨루게 하실 일이 전혀 없으실 것 같아요. 맞죠? 네. 잘 됐습니다. 말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